3월 15일 금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2부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 정권의 온갖 의혹들은 버닝썬이니 정준영이니 경찰 유착 의혹이니 김학이니 장자연 사건 지인 폭로니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미북 회담 이후에 벌였던 이 헛발질들, 미북 회담이 잘 된 것이다,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결렬된 회담이 진전이고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대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을 밀어붙이겠다. 그 일환으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꼽아서 미국이 뭐라 하든 마이웨이를 하려고 한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미국이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볼턴이 지지난주와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의 정의용 강경화 라인에 심각한 경고를 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으니까 정권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정권은 조금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곧잘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협박하는 정권인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마당에 북한의 금강산 개성공단을 열어 제껴서 북에 퍼주려고 하는 한국 정권에 김정은이 오판할 우려가 있다 하고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 정권이 지금 오늘 아침에 문 정권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저 안 믿죠? 그런데 자기 리얼미터 지지율로 45% 역대 최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50%가 넘어갔습니다. 실제 지지율은 아마 45에 20쯤 빼면 25% 미만, 20% 초반대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대북 이슈가 깨지면 죽는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죽으라고 이 문제를 미국하고 갈라서더라도 밀고 가겠다. 그래서 애초에 자기 계획대로 갔더라면 2월 27일, 8일 종전선언, 내년 1월 평화협정, 내년 3월 유엔사 해체, 그리고 총선 직전에 김정은 방남, 그리고 남북 간에 완전히 그냥 국가연합식 협조를 하고 휴전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쯤 돼버리면 총선 치르나 마나 아니었겠습니까? 거기고 또 이 한국당의 당 대표나 주변에 폭탄이 몇 개 터져버리면 총선은 끝난 겁니다. 지금 무슨 리얼미터가 한국당 지지율이 32.5, 민주당이 37점이다, 따라잡는다 어쩐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얼미터 지지율은 안 믿는다며요. 그러면 한국당이 민주당을 따라잡고 있다고 유도하는 이 지지율은 믿깁니까?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봅니까? 한국당이 안 싸워도 지지율이 매주 2, 3%씩 올라가는데 왜 무리한 정권에 대해서, 무서운 정권에 대해서 의혹과 스캔들과 이 대북쇼에 대해서 한국당이 싸워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비판하고 그냥 이렇게만 가도 한국당이 곧 민주당을 2, 3주 지나면 추월할 건데,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온건하게, 그리고 문재인과 대화를 하고 위기에 놓인 문재인을 한국당이 구원해주는 모습을 띠고, 그래서 나경원이 7인 연석 회의를 주장하고 초당파적 경제 원탁 테이블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 특사 보내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냥 문을 적당히 압박하면서 적당히 서로 폭로하고 이 파국을 맞지 않으면서 두루뭉실하게 가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질 거고, 그래 이대로 가면 총선 때는 우리가 뭐 압도적일 거고, 그러다 보면 총선 이기면 대선 먹은 거지. 뭐 하려고 손혜원이 무슨 김태우 수사관 폭로, 블랙리스트,
무슨 신재민이 문재인 딸이니 드루킹 뭐 문재인 부부 특검이니 해서 적을 자극하면 쟤들도 살라고 우리를 또 약점을 물고 그러면 황이고 나고 약점도 또 만만찮을 건데 그럴 필요 뭐 있겠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한마디로 국가원수라는 이 모독이라는 말을 이해찬이가 끄집어냈을 때는 거의 프로 레슬링 수준으로 험하게 치고받고 막 원칙과 규칙도 없이 반칙으로도 주어 패 죽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 다 합을 정해가지고 짜고 치는 중국 액션 영화에 나오는 이 칼잡이들끼리의 합이나 안 그러면 이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이 무협 선수들끼리의 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중들이 흥분하도록 코피가 터진 듯이 뭐 중국 영화에 보면 벌건 케찹을 묻히든지 페인트를 바르고 몸에 이 칼로 비인 것처럼 벌겋게 한 줄도 긋고 얼굴도 몇 줄 먹고 이렇게 해야 흥미진진할 거니까 지금 국회에서 둘이가 짜고 그렇게 하는 양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오버 액션을 하면 한국당은 거기에 응할 게 아니라 정말로 드라이하고 날카로운 칼로 넣어서 여기서 비수를 찔러 끝을 내야 되죠. 그런데 그 끝내야 될 찬스에 패는 척 쇼만 하고 실제로 상대방을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 며칠 황교안, 나경원을 굉장히 비판을 하니까 저한테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자, 이젠 제가 볼 때 김태우 수사관 폭로, 블랙리스트 지금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구속되는 일로 벌어졌는데 근데 문재인 정권의 그보다 더한 블랙리스트는 사정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 신재민이 폭로한 국가 재정에 관한 사기도 뭐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손혜원이의 투기는 이제 손혜원이가 뭔 잘못을 했지 하고 이제 흘러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딸을 둘러싼 의혹은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잘 못 주무르는 바람에 헛발이나 이렇게 폭로하고 헛방을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딸의 문제는 이제 비본질적인 루머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빠져나갈까봐 이 못을 몇 군데 박았는데요. 한국당이 문다혜가 의료보험을 내고 있냐 안 내고 있냐 2주 후에도 이 사실만 물었으면 이야기가 쉽게 끝났을 건데 의료급여가 중지 상태인가 정지 상태인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몰고 가면서 제가 시원찮아져 버렸고 애초에 문재인 사유가 있던 회사가 300만 원 대출이 9억 대출로 300배가 늘었다 했으면 될 건데 어디서 200억을 무슨 정부 돈을 빌렸고 그중에 30억을 떼먹다가 횡령 시비가 벌여서 도망갔다. 이렇게 하면서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한간에 문재인의 금괴 이야기 또 그 금괴 도피로 문다혜가 부부가 태국으로 금괴 도피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요. 완전 떡밥인데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대중들에게 더 해자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 폭로한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병원에 대한 의혹은 지금 몇 명 받는가 한번 봅시다. 34,000명 받습니다. 최근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일주일 동안 어떤 분이 분석을 한 게 있어요. 3월 5일자 구독자 수가 36만 440명. 그때 제가 36만 명대에 한 달을 머물길래 이 구독이 취소되어 자동으로 취소된 분들이 많다 이랬더니만 금방 또 36만 원 됐어요. 그런데 3월 14일자 구독자 수가 36만 4,568명. 9일 동안 4,000명 증가했다. 옛날에 9일이면 10,000명 이상씩 증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을 조회나 노출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제보고 뭐 누가 제가 말을 똑바로 안 하고 맨날 남이나 까면서 안 보는데 징징거린다는데 저 징징거리지 않아요. 다만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도록 장난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뉴스 브리핑의 구독, 알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시고 구독이 취소되어 있는다.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취소되어 있다. 또 더 나아가셔서 뉴스 브리핑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서 황장수가 이제 유튜브를 그만둔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노력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병은 이런 걸 이야기를 해도 다들 금계 이야기니 문다의 마약, 교통사고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자,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르시암의 법칙이 여기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요, 문 정권에게 치명적인 사안은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아주 드라이하고 냉정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압박해서 숨통을 조아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수나 착오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매우 날카로운 칼로 조금씩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비리가요, 그렇게 자극적이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리는요, 합법적인 구조를 덮어쓴 채 아주 그냥 교묘하게 합법인 양 포장된 비리가 이 진짜 비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야당이나 보수 지지층이 친북 좌파 진영들이 최순실로 정유라를 가지고 국민 감정을 자극해서 3인방의 행태들, 박근혜 정권의 이런 오만함, 이런 걸 가지고 부각시켜서 그래서 박 정권을 감정적으로 날리면서 사후적으로 박 정권의 실책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것처럼 문 정권을 감정적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수층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 다수가 입증이 불가하거나 거짓일 겁니다. 그런데 참말보다 거짓말이 훨씬 더 귀에 다가오고 솔깃하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서적을 읽는 사람보다 선데이 서울을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플레이보이즈를 보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의 경제학 교재보다요. 자, 지금 대중이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이렇게 넘쳐남에도 순간적으로 흥분했다가 지나가면 그만이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8시 반경에 제가 합정역에 이렇게 갈아타려고 가는데요. 거기 역의 개찰구 앞에서 한 40대 후반쯤 되는 사람이 20대 중반쯤 되는 청년을 열중샷을 시켜서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면서요. 정말 보기가 역겨워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옛날에 비행기 안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을 내리다가 시비가 걸려서 남을 패는 사람을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붙잡아서 출동한 경찰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넘긴 적도 있고요. 또 한때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막 성추행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취한 척 하면서 하는 놈을 제가 끄집어 내라서 오늘 너 죽고 내 죽자고 한번 혼을 내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력도 딸리고 솔직히 얼굴도 좀 팔린 사람이 그런 일에 개입했다가 또 시끄러워질까 싶어서 한 두세 발 가다가요,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대로 집에 가게 되면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랬다가는 이거는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회될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서 그 자리로 가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양복점 아저씨가 지나가길래 인사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니까 그 사람이 썩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을 잡고 경찰에 신고해서 112에,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과 주소도 다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남자가 다시 와서 뭐 왜 그러시냐고 해서 제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이 청년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 청년을 구타하느냐. 애들이 잘못했으면 나무라면 될 일이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이건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을 지켜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당신이 정말로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다들 귀찮거나 용기가 없어서 지나갔지만은 나는 도저히 내 양심에 그러지 못해서 와서, 그러니까 당신 신분증 좀 보자. 당신이 뭔데 나보고 신분증 보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경찰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겁을 좀 먹었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요. 경찰 출동할 때쯤 돼서 제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이눈 영화에 보면 게리 쿠퍼가 노는, 거기 보면 마을 주민들이 다 악당이 괴롭혀서 못 살겠다고 악당을 잡아서 깜빵에 보냈는데 이제 악당이 탈주해서 역으로 다시 이제 악당 동료들을 다 데리고 자기를 넘긴 놈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오니까 전부 살겠다고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보안관 게리 쿠퍼 혼자서 싸웁니다. 그레이스 켈리 약혼자를 니는 떠나라고 보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정권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들 침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기관이, 감사원이 문정권의 앞잡이원이 되어버리고, 검찰이 문정권의 개가 되어버리고, 경찰이 문정권의 그냥 행동대원들이 되어버리고, 국정원이 문정권의 대북 보디가드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하여금 문정권의 거수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파괴하는데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한국당이 나경원이가 원내대표 연설에서 하고도, 연설을 하면 뭐합니까? 연설은 중계가 되고 국민이 들으니까 그 연설은 세게 하고, 그것도 본질적으로 문재인한테 칼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내가 공연히 할리우드 액션으로 고함 좀 지를 거니까 너네들이 흥분한 척해서 나한테 좀 들어달라. 그러면 내가 연설 끝내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연설을 했으면 그날부터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겠지만은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나무라지 마라. 잘 하려고 하지 않냐? 이제 잘 할 건데 왜 미리 나무라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언제 당신들이 지지율을 믿었다고 지지율 운운을 합니까? 자, 국회의원은요, 원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연봉이 1억 5천쯤 됩니다. 이것저것 합치면요. 거기에다가 매년 억 단위의 후원금과 영수증도 없고 뭣도 없는 출판 기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정부 돈으로 또 어마어마한 해에 시찰인이, 연순이, 조산이 다닙니다. 직업 중에 저렇게 빽이 있고 힘이 있는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고 기관이고 다 굽신대고 만나서 밥 사고 봉투 주려고 엉글엉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무슨 위원장 할 때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책 팔았습니다. 공기업들이 현금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카드로 막 50만 원, 100만 원, 몇백만 원씩 끌 수도 있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면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 밥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당을 운영하고 민주당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당 운영비, 거기 당의 직원들 월급 다 정부에서 나갑니다.
보좌관들을 9명까지 최대 둘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정부에서 나갑니다.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 기름값도 정부에서 나갑니다. 지 돈으로 쓰는 게 국회의원이 하루 종일 다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굽신거립니다. 자료 달라 하면 정부가 다 주고 오라 하면 정부 부서에서 와서 설명합니다. 공항에 가면 기빈실로 가고요. 자, 이런 것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이 밥값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들이 그런 걸 갖다가 밥값도 못하는 걸 뭐라 하는 게 무리입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선거 출마하면요 2, 3억 이 정해진 그 지역마다 정해진 공식 선거 비용만큼은 또 뭐 한국당, 민주당 뭐 이 두 당은 100%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차량을 빌린 거, 국회의원이 뭐 LCD를 틀고 다닌 거, 국회의원이 옷을 맞춰 입고 뭐 춤추는 사람을 고용한 비용까지 전부 다 어깨띠 비용까지 여러분한테 보낸 팜플렛 비용까지 다 보전받습니다. 다 국민 세금이에요. 또 그 당이 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도 정당이 또 정부가 별도로 정당의 선거지원금으로 보존해 줍니다. 정당이 운영하는 비용도 정당의 월세도 정부가 보존해 줍니다. 정당의 직원도 당료도 정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만든 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쓰고 다니는 대표 카드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기사도 당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있다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걸 겁니다. 요즘 뭐 야당 대표차가 당에서 제공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황교안 대표를 수행하는 비서는 확실하게 아마 당에서 나온 페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고용을 했는데 그 고용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회사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라서 일을 안 하고 뭉개고 놀면 그래 좋은 말로 일 열심히 해라. 정신 차리고 좀 하길 바래.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감 안 지릅니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당신 회사의 직원이 신입사원이라고, 신입사원은요, 국회의원을 4번 해먹거나, 전직 CEO였다고 온갖 회사를 다 거친 CEO를 데려다 앉혀놨는데 이 사람을 좀 지켜보고 하자 이러겠습니까? 처음부터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겠습니까? 자, 회사 기술자라고, 기술자 자격증을 4개나 갖고 있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스카우트 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좀 온순하니까 일을 천천히 하고 굼떠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하면서 일을 잘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을 그렇게 한량 없는 아량으로 자신의 임무를 회피해도 봐주고 가끔 가다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좀 했다고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고 지가 월급 주는 사람한테 그럽니까? 너는 뭐 잘났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급 받습니까? 너 무슨 광고비나 뭐 회비 받을 거 아니냐? 그거는 공감하는 사람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지 국민 다수가 저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온다는 걸 저는 모르겠어요. 손해가 벌써 많이 오고 있지요. 뭐 지저분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많이 와도 권력을 향해서 싸우고 문정권을 향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야당들을 나무라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건데 정작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침묵하고 귀찮아하고 보기 싫어하고 그냥 자극적인 거짓말들에는 흥분하고 박수칩니다. 미안하지만은요, 시뻘건 제목 따라서 문다해가 마약이니 무슨 문현동 검개니
이런 거는요, 절대로 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북한에 보냈니? 절대로 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진실로 드러난다면요, 제가 방송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요, 쉬운 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날씨가 좋아서 좋고 지옥은 친구가 많아서 좋다는데요. 우리 다 즐거운 지옥에서 살고 싶습니까?